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거대한 변곡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가슴 뛰는 숫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코스피 7000 시대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숫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가리키는 필연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증시는 2000선과 3000선이라는 거대한 벽 사이에 갇혀 지내는 이른바 박스피라는 뼈아픈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식시장은 그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온전히 장부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죠.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짓누르는 모래주머니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수천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핵심 투자 기관들이 한국 증시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이 기나긴 저평가의 터널을 빠져나와 장기적이고 폭발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AI 차세대 반도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신냉전 시대의 우주항공 방위산업까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패러다임을 주도할 핵심 메가트렌드 산업군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입니다. 과연 코스피 7000 시대는 언제쯤 우리의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장기 대세 상승장을 최전선에서 이끌어갈 주도 테마와 기업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냉혹한 예측 데이터를 낱낱이 해부하고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4대 핵심 테마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목표치는 단순한 유튜버의 몽상이 아니라 경제학적 펀더멘털에 기반한 수학적 토출값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고객들에게 발송한 아시아 시장 전망 리포트를 분석해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중립에서 명백한 비중 확대로 돌아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의 본질은 결국 국가의 경제 규모인 명목 GDP와 상장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의 합,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부여하는 평가 가치, 즉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IMF와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는 꾸준히 연 3에서 4%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증시를 폭발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의 평균치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핵심 기업들의 이익 팽창입니다. 과거 철강, 조선, 화학 등 경기민감 산업에 편중되었던 한국 증시의 체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고부가 가치, 2차 전지 등 압도적인 마진을 남기는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글로벌 퀀트 분석가들은 향후 10년간 한국 대표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연평균 8%에서 10% 수준의 무서운 복리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의 팽창보다 지수 상승에 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PER은 겨우 9배에서 10배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로 무장한 미국 S&P 500의 20배 이상은 차치하더라도 비슷한 제조업 수출 기반인 대만이나 최근 부활한 일본 증시의 15배 수준과 비교해도 참담할 정도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밸류업 정책과 주주 행동주의의 부상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일상화되고 배당 성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말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PER이 대만이나 일본 수준인 14배에서 15배까지만 정상화되어도 지수는 현재 위치에서 단숨에 50% 이상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업 이익이 향후 10년간 연 8%씩 성장하여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커지고 시장의 평균 PER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10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업 펀더멘털의 복리 효과와 멀티플 확장이 결합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6천선을 뚫고 7천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월가의 주요 분석가들은 이 시점을 대략 2030년대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동성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와 시장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지는 거대한 대세 상승장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달러 패권의 틈새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으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점이 이러한 전망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 7000 시대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원동력, 코스피의 심장 역할을 할 기업들은 어떤 테마에 속해 있을까요? 글로벌 자금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4대 핵심 성장 테마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심장은 단연 AI와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챗GPT로 촉발된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AI 혁명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연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의 범용 D램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고속도로를 수천 차선으로 넓힌 HBM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HBM 시장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기업들만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리포트들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HBM 시장 점유율은 90%를 상회합니다. 과거 PC나 스마트폰 시대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I 서버용 메모리는 가격 저항이 적고 고객사들의 맞춤형 주문 생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익률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슈퍼 사이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과 지능형 메모리인 PIM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넘어 스스로 연산까지 수행하는 두뇌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양대 반도체 산맥은 차세대 폼팩터 기술에서도 글로벌 경쟁자들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생태계입니다. 대만의 TSMC가 독주하고 있지만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팹리스 설계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도입한 한국의 파운드리는 TSMC의 유일한 대안이자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향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한국 파운드리의 점유율 확대와 이익률 개선은 코스피 상방을 열어줄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를 넘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모든 기기에 고성능 AI 칩이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유례없는 슈퍼 사이클을 안겨줄 것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우량 기업들의 동반 성장은 코스피의 허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코스피 7000을 견인할 두 번째 테마는 바로 미래 모빌리티와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는 거대한 기술 혁명 주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핵심원 자재법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신흥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 등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K-배터리 생태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셀 3사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끈끈한 합작 법인을 구축하며 북미 전역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선점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는 향후 10년간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록할 확정된 매출액이자 성장의 보증수표입니다. 한때 중국이 주도하는 저가형 인산철 배터리의 위협이 거셌지만 한국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인산철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압도적인 주행거리와 출력을 보장하는 하이니켈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 초격차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열광하며 기다리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코체로 바꾸어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꿈의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며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증시가 가진 밸류체인의 완결성입니다.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액 등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 생태계가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광물 채굴 및 정련부터 최종 소재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 기업들의 존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증시만의 엄청난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의 진화도 괄목할 만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는 SDV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장용 부품,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국내 부품사들 역시 스마트카 시대를 맞아 기존의 제조업 딱지를 떼고 IT 기업에 준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세 번째 심장은 고령화 시대의 절대적인 메가트렌드, K바이오 및 헬스케어입니다. 과거 한국 바이오 산업은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거품 논란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와 압도적인 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펀더멘털 장세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픽파마들의 위탁 생산과 개발을 도맡아 하는 CDMO 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한국의 CDMO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함께하는 필수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정면으로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은 한국 기업들에게 천재일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엄청난 글로벌 수주의 물결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CDMO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 분야의 글로벌 지배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뛰어난 품질의 시밀러를 만들어내어 깐깐한 유럽과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입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마침내 초단위의 가시적인 성과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유도미사일 항암제 ADC 기술을 비롯해 이중항체, 표적항암제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수조 원대의 굵직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던 징크스를 완전히 깨부수고 이제는 미국 식품의 약국의 까다로운 문턱을 직접 넘어 신약을 글로벌 상업화하는 단계에 이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신약 하나의 성공이 가져오는 수조원 단위의 매출 퀀텀 점프는 특정 기업을 넘어 한국 바이오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약진도 눈부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방대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영상을 AI가 정밀 분석해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세계 무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이른바 K뷰티 및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 역시 제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출 주도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다변화되고 탄탄해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코스피를 7천으로 이끌어갈 가장 확실한 고수익 엔진입니다. 코스피를 거침없이 우상향하게 만들 네 번째 심장, 과거에는 주도주가 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테마, 바로 K-방산과 우주항공입니다. 슬프게도 전 세계는 다시 차가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고 멈추지 않는 국지전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각국은 국방비를 앞다투어 증액하며 군비 확장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폭발적인 수혜를 입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입니다. K방산의 비상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서방 국가 무기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 전 세계가 놀란 경이로운 양산 능력과 칼같은 납기일 맞춤, 그리고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며 쌓아온 실전 수준의 견고한 무기체계,
지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를 대규모로 제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호주, 그리고 중동 국가들까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등의 대규모 수출 잭팟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잔고 합계는 이미 수십조 원을 아득히 넘겼으며 이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유지보수와 탄약 공급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더 거대한 뉴 프론티어로 이어집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결국 위성통신망의 확보와 우주 발사체 기술력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에서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함께 국내 우주 관련 상장 기업들은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 저궤도 통신 위성망 구축 등의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를 집행하며 미래 권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넘어 6G 통신망, 완전 자율주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인 UAM 등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뼈대가 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K방산의 놀라운 실적을 발판 삼아 우주항공 시대를 주도할 이 기업들의 기업가치 재평가는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을 뿐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이 4개의 강력한 심장이 뿜어내는 눈부신 실적의 에너지만으로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7000이라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고지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맞춰져야 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장의 본질적인 체질을 바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선진적인 주주환원, 문화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아무리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 이익을 소액 주주들과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절대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평균 주주환원율, 즉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비율은 30%를 밑돌며 90%에 달하는 미국이나 50%를 넘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기업이 땀 흘려번 돈을 그저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금고에만 쌓아두거나 오직 지배주주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깊은 불신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뇌리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극적인 부활을 알린 일본 증시의 사례에서 완벽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있던 일본 증시를 단숨에 사상 최고치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뛰어난 경제 성장률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증권 거래소가 앞장선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뼈를 깎는 자본 효율성 개선 압박이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날선 비판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눈을 뜬 소액 주주들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드라이브가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익에 걸맞은 배당 성향이 확립되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당연한 상식으로 정착되는 순간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쳐 한국 증시를 차갑게 외면했던 연기금, 국부펀드 등 글로벌 초장기 투자 자금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금융주, 지주사, 전통 가치주들의 PER이 마침내 선진국 수준으로 재평가받는 멀티플의 마법. 이 마법이 4대 핵심 성장 테마의 실적과 만날 때 코스피 7000은 더 이상 꿈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 7000.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아득하고 먼 미래로 보일지 모릅니다.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들, 즉 금리 인상의 공포, 지독한 인플레이션, 선거 이벤트 등 수많은 노이즈에 의해 시장은 내일 당장이라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차가운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톱티어 수준에 도달한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는 이미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혁명,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바이오 신약, 그리고 국방과 우주의 새로운 질서. 이 거대한 구조적인 상승 트렌드는 결코 단기적인 악재 따위로 꺾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지수의 흔들림이나 공포감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코스피 7000 시대를 주도할 메가 트렌드 기업들의 지분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성장 테마의 자산을 지혜롭게 분산 투자하고 위대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성장을 나의 자산 성장으로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긴 호흡과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나긴 박스피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당당히 도약할 대한민국 증시의 내일. 그 위대하고 가슴 뛰는 여정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눈부시게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